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호재일까? 시진핑 미국 금리 작작 올려라. 지금 전 세계가 미국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시진핑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내가 12월 말에 한번 한 적 있다. 그때 당시에 플랜 B가 아직 끝발이 좀 살아있었고 그레이트 리셋이 가까워졌다는 트윗 분석글에 곁다리로 다보스 초청장 이야기를 적었었다. 약 한 달 전에 글을 써주셨었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올 예정인 그레이트 리셋, 바로 그레이트 리셋, 이 이야기가 나온 다보스 포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레이트 리셋,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워딩이죠. 초청장에 이렇게 적어 보낸 게 이슈가 되었던 거 전에 내가 짚고 넘어갔다. 이 그레이트 리셋은 전 세계가 분업으로 효율만 보다가 코로나처럼 또 휘청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니 너무 싼 거,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필수 산업 같은 건 좀 비싸더라도 효율성을 포기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다른 나라들도 요소수로 한번 몸살을 앓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만 찾지 말고 대처를 각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네덜란드 장관, 당신을 WEF에 초대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이러니 중국이 안 올 수 있나? 꼭 참여해서 눈으로 레이저 쏘고 가야지. 안 그래도 홍다로 힘든데 지어놓은 공장 놀리면 노답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은 해놨지만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렇게 와서 이런 표정을 좀 지어줘야 사람들이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던 대로 가자 좀 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 다보스가 급이 좀 떨어진 지 좀 됐다. 재작년부터 미국은 이미 발을 좀 빼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메이 줄줄이 노쇼. 49살 다보스 포럼 반쪽된 이유. 그러니까 2019년부터 미국은 참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부터 미국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이 미국 저격을 좀 했는데 이건 작년에 시진핑, 2021년이죠. 시진핑, 바이든 없는 동부대서 내정 간섭 말라. 이런 식으로 면전에 대고는 못하는 이야기를 앞에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시진핑이다. 시진핑 급격한 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 안정 위협 경고, 휘토류 수출 제한으로 한탕 해먹으려 했던 건 중국 아니었나?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이죠. 암튼 지금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미국 경제 지표 나빠서 혼자 살겠다고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높이면 진짜 이기적이고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미국이 전 세계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다. 그냥 강행할 것이다. 왜냐? 지금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죠. 인플레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많이 됐고 국민들의 여론이 코로나보다 지금 물가가 오른 게 더 무섭다라는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필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만큼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지금 코인이 별 난리 부르스를 쳐도 피레침 만들고 내려오기 일수다. 100가지 호재가 무효다. 원유도 폭망, 가스도 폭망, 그로 인한 유럽 에너지 관리도 폭망, 우크라이나 폭망, 러시아 주식 폭망, 세계 주식 폭망, 여기서 도지코인, 리플, 비트 단독 호재로 올라봐야 다시 끌려 내려올 것이다. 러시아 ETF를 보면 5일 만에 12%가 빠졌다. 오늘만 거의 8%가 빠졌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할 것 같다. 미국은 그냥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만 공급해주고 손절이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좀 임박한 것처럼 보이죠. 모든 부분에 병력을 배치를 했고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금융 쪽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웨일님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솔직히 지금 미국 주식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컴피셔라는 아저씨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유하게 긍정적으로 가지아를 외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인플레 겁먹을 필요 없어. 연말엔 미증시 2자릿수 상승할 것. 이 말은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 개폭망할 것 같음, 개쫄린다는 뜻, 연말까지 인플레가 개폭등해서 진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뜻, 만에 하나 인플레가 진정된다? 그럼 연말쯤에 간신히 선반영되어도 겨우 2자릿수 상승이 될지 말지, 운 좋으면 단기적으로는 10점 몇 %, 간신히 2자릿수를 채운다라는 거죠. 10점 몇 % 턱걸이. 하지만 아마 한 자릿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뜻.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게 작년 인터뷰 내용인데 제목 끝이 중요하다. 요거죠.
이 영상은 2022년 예정된 금리 인상과 인플레발 약세장을 고려해 2021년도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즐겨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뒷문장이다. 그 끝은 경계할 것. 물론 막상 해가 바뀌고 2022년이 와버렸으니 올해는 경계할 것. 이런 말을 투자회사 대표가 할 수는 없다. 회사 닫고 직원들 놀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나 이 아저씨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코인 쪽에 호재 나온다고 덥석 물지 말고 적절히 비중 관리, 현금 관리 하시길. 아무튼 지금 코로나로 돈을 많이 찍어냈고 전 세계가 돈 파티를 했죠. 그 끝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막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의 내노란불 NFT 허용. 기존 코인은 중국 경제를 살리는 목적의 각종 지원금을 야금야금 빼돌릴 수 있으니 금지. 이건 계속 금지 유지다. 하지만 NFT는 펌핑 앤 덤핑 혹은 ICO 같은 구조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또 부분 허용이란다. 중국 NFT는 허용 가닥. 정부 운영 네트워크에서 NFT 지원한다. 정부 운영 네트워크에서 지원한다라는 거는 참 뭔지 아시겠죠? 그나마 NFT랑 P2E는 원래 이거 두 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손바닥, 정부 손바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NFT만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돈이 되고 여기에 엄청난 돈들이 또 묶이게 될 거고, 또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손바닥 안에 놓고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돈을 은닉하지 못하게 다 세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허용은 해주지만 그 내면에는 꼬로만 게 있는 게 참 아쉽네요. 자, 추신. 우크라이나는 딱하지만 답이 없다. 다들 알지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이건 저도 처음 듣네요. 러시아가 이렇게 개길 수 없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국력에 비해 너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대략 5,000발을 가지고 있었네요.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그 무기를 빼앗아버렸다. 막상 몇십 년 지나니 그 보호 약속은 흐지부지. 지금 이런 좆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막상 지금 미국이 무기를 제공한다고 해도 솔직히 핵 외에는 답이 없다. 근데 핵은 줄 생각이 없지.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하게 좆됐다. 핵무기 5,000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도 이렇게 침공하겠다 이런 걸 말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무기에 목매는 이유도 결국 우리를 건드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라는 걸 하기 위해서겠죠. 우크라이나도 그런 입장에 있었었는데 미국이 보호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5,000발의 핵무기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격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핵전쟁은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디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영상 하단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어떻게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C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뜹니다. 회사 이름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